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 들으셨나요?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자 영원한 디바, 김지미 배우님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하셨다는 비보인데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라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혈압 쇼크 혹은 저혈당 쇼크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저혈당 쇼크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저혈당 쇼크는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어떤 예방책과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명의 신비와 건강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저혈당 쇼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그 개념과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탐구해 볼까요? 저혈당 쇼크는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순환하는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인 7만 100mg/dl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때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을 말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 특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유일무이한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뇌 역시 포도당이 부족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뇌 기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신체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저혈당 쇼크는 당뇨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저혈당 쇼크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발생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 환자가 혈당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주사를 너무 과도하게 맞았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정량보다 많이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여 혈당을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는 마치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후 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식사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적을 때도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려 하는데 몸으로 들어오는 포도당이 없으니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평소에는 가벼운 산책만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완주하거나 등산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게 되면서 체내 혈당이 급격히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과도한 육체 활동은 저혈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알코올 섭취 역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작용, 즉 포도당 신생작용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체내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간의 포도당 저장량이 적은 상태에서 신생작용마저 억제되므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췌장, 종양 인슐린종과 같은 특정 내분비 질환으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저혈당 쇼크는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증상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저혈당 증상은 혈당 수치의 하락 정도와 개인의 신체 반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초기에는 자율신경계가 혈당 부족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를 이룹니다. 불안감, 극심한 초조함, 심한 식은땀,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빈맥, 손이 떨리거나 몸이 흔들리는 떨림 증상,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공복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심한 배고픔을 느낄 때와 비슷한 증상들이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몸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혈당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증상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뇌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집중력 저하, 심한 어지럼증, 깨질 듯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구음장애,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나타나는 시각,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전신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김지미 배우님의 경우처럼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와 함께 저혈당 쇼크가 언급되는 것은 저혈당으로 인해 심장 기능에 무리가 가거나 전반적인 신체 대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혈당 저하가 심해지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전들이 무너지면서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혈당 쇼크는 단순히 잠시 어지러운 현상을 넘어 뇌 손상,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저혈당 쇼크 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 상황에서의 응급 대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즉시 흡수가 빠른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탕 한두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사탕 34개, 포도당 캔디 23개, 오렌지 주스 반 컵약 120ml,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 반 컵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당분 흡수가 느려 혈당을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액체 형태의 당분이나 순수 당류를 먼저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방은 위장 내에서 소화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분 섭취는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빠르게 공급하여 떨어진 혈당을 신속하게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당분을 섭취하고 나서 약 15분 정도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15분 후에 다시 혈당을 측정하여 혈당이 여전히 70mg/dL 미만이거나 저혈당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당분 섭취를 반복해야 합니다. 혈당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조치를 중단하면 다시 혈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음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소화가 느리게 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빵 한 조각이나 크래커 몇 개, 혹은 우유 한 잔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은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장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다음 식사 시간이 아직 멀었다면 이런 형태의 간식을 반드시 섭취하여 혈당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넷째,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절대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액체를 억지로 먹이려 할 경우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질식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동료가 글루카곤 주사 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글루카곤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글루카곤 주사를 허벅지나 팔에 주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하게 함으로써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려주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글루카곤 주사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호흡이 불안정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저혈당 증상을 경험했거나 저혈당 쇼크를 겪은 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저혈당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인슐린 용량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위험이 있으며 반복적인 저혈당은 장기적으로 뇌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혈당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혈당 쇼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지미 배우님처럼 평소에 심장 질환이나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고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은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저혈당 예방의 핵심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둘째, 당뇨병 약물 복용과 인슐린 주사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복용하고 주사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주사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는 저혈당 또는 고혈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후에는 반드시 식사를 챙겨야 함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약물 작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고 건강 증진에 필수적이지만 운동 강도와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이 낮은 상태이거나 공복 상태에서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운동 전후로 혈당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벼운 간식에 과일 한 조각을 섭취하여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항상 저혈당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식량을 소지하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탕이나 포도당 젤리, 주스, 혹은 비스킷 등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을 항상 가방 안에 넣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습관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는 의료, 인식표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도움을 받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혈당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지에 식사 내용, 운동량,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특이 증상 등과 함께 상세히 기록해두면 자신의 몸이 어떤 상황에서 저혈당을 경험하는지 또는 어떤 요인들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의료진과 상담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모든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균형이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알코올 섭취는 되도록 자제하거나 최소한의 양만 섭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방해하여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간의 포도당 저장량이 적은 상태에서 혈당 조절 기능마저 저해하므로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만 섭취하고 음주 후 혈당 변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다른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혈당 쇼크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김지미 배우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텐데요. 저혈당 쇼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늘 학습한 올바른 지식과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 능력, 그리고 꾸준한 예방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습관,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습관, 올바른 약물 복용 지침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생활화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저혈당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